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당은 이른바 국민청문회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 간담회나 토론회 형식으로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발언한 점을 지적하며 예정된 북미 실무 협상도 더 어려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젯밤 충북 충주의 한 접착제 공장에서 큰 불이 나 1명이 실종되고 8명이 다쳤습니다. 엄청나게 컸었죠. 저희도 폭죽, 오늘이 축제 날이어서 폭죽을 터뜨린 줄 알았어요. 불은 1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주택가를 돌아다니던 떠돌이 맹견이 집안까지 침입해 70대 여성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맹견의 다리를 물린 피해자는 응급실로 급히 후송됐습니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안을 공론화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도 무려 115만 톤이 넘는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후쿠시마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절에서 지내는 템플스테이가 육체 피로는 물론 뇌도 활성화해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힘도 길러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석을 10여일 앞둔 오늘 미리 벌초에 나선 사람들과 나들이객들로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직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열릴지 안 열릴지 불확실합니다. 후보자의 어머니, 부인, 딸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오늘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그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가 안 열린다면 조국 후보자를 불러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권지윤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국회 법사위가 파행된 뒤 여야의 입장차는 그대로입니다. 한국당은 처음부터 가족의 타겟을 맞춘 가족 인질극 형태의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청문회할 뜻이 없었다고 저희들. 한국당은 핵심 증인이 빠진 맹탕 청문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족들의 증인 채택을 수용하고 청문회 일정을 미루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합의가 되면 모레 청문회가 열릴 수 있지만 가족 증인 채택을 두고 접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이 조 후보자 동생만 증인 채택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핵심인 후보자의 모친과 배우자가 빠졌다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권에선 청문회를 대신할 별도의 소명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나서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하면 여론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청문회라고 부른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시기는 빠르면 당초 청문회 날로 합의됐던 2일이나 3일, 시민단체와 토론회 또는 기자간담회 등 형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의 청문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냥 조국 후보자 나와서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하는 토크쇼입니까? 핵심 정인들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 그 장소에 가겠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별도의 소명과 법 절차를 거쳐 법무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여권의 움직임이 뚜렷해지자 한국당은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국 후보자 사퇴를 걸고 거리 집회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했다는 논란까지 더해져서 여야 간의 감정의 골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부산에 이어 오늘은 서울 도심에서 조국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걸 알면서도 청와대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다며 조 후보자를 구하려고 나라 안보까지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살리려고 나라 안보까지 무너뜨려 버리고 있어요. 주소미야, 왜 갑자기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조국 후보자의 의심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념 공세도 했습니다. 조국 후보는요, 사상적으로 위험합니다. 조국 후보는 위법적인 후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북한 핵으로 빠르게 폭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부산 집회에선 지역 갈등을 자극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 정권은 광주1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주민들이 뭉쳐서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민주당은 색깔론과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망국적 발언이라고 맹비난하고 국회 폭력 사태 관련 경찰 소환에 응해 조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사과와 함께 정치권을 떠나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이념과 지역으로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 주말 또 한 번의 광화문 장애 집회를 예고한 한국당. 조국 후보자 문제를 정권 심판 이슈로 이어갈 계획이어서 여권과 대치는 더 가팔라질 걸로 보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청문회가 안 열리더라도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내부 논란도 좀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어제 청와대에 이어 민주당도 청문회가 무산되면 곧장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며 정부와 여당은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법정 시한인 모레 2일이 지나고 대통령의 시간인 3일이 되면 청문회 없이 곧바로 다음 절차를 밟겠다는 뜻입니다. 여권 지도부의 임명 강행 의지가 그만큼 강한 건데 여당 내 의견이 일사불란한 건 아닙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그제 조 후보자 옹호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물방고기반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박 의원은 유 이사장이 검찰, 언론, 대학생을 다 등 돌리게 만드는 일을 하신 것 같다며 편들어주는 건 고맙지만 오버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유 이사장의 20대나 지금 대학생의 20대나 피해 온도는 똑같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비슷하다며 극단적 편가르기를 경계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오버하지 말라는 말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박 의원 발언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주의를 둘러보라며 박 의원을 향해 오버하지 말라는 공개글을 남겼습니다. 여당이 국민청문회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있어서 또 한 번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 관련 수사를 놓고 청와대하고 검찰도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청와대에서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 검찰 관계자가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언론에 맞받아친 겁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건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를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 총수를 직접 겨냥해 압박했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자신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을 했다고 쓴 문건을 한 종편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걸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논란에도 침묵하던 검찰은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오늘 아침 서울중앙지검 수사 담당자가 직접 나서 검찰이 압수물을 해당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부산의료원 측의 허가를 받아 노 원장의 사무실에 들어갔고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해당 문건을 확인했다는 해당 언론사 해명도 거론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여당과의 갈등 속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제는 지난 2011년 7월 조 후보자 딸이 인턴으로 있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센터에 이광렬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턴 선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관련해 단국대 측에 당시 연구비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나라 안의 갈등 소식 쭉 전해드렸는데 나라 밖에 북한하고 미국도 신경전이 거셉니다. 북한이 인내심 시험하지 마라, 안 하겠다고 했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거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말로 또 추가 제재 같은 행동으로 압박에 나선 데 대해서 반감을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북미 실무 협상의 주축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 명의로 담화를 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제했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등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은근히 위협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불량 행동 국가로 표현한 지난 2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We recognize that North Korea's rogue behavior could not be ignored. 최 부상은 폼페이오 발언이 북미 실무 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미 협상 실무 총책인 최 부상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을 시작하려면 좀 더 내놓으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 재무부는 북한 선박에 석유를 불법 환적한 혐의로 타이완과 홍콩 해운사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미 협상의 진척과는 상관없이 기존 대북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북미 협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양국의 팽팽한 기싸움은 오히려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어젯밤 충북 충주의 한 접착제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화학물질로 가득 차 있어서 불기둥이 치솟을 정도였고 축구장보다 큰 공장이 모조리 다 타버렸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장 직원 8명이 다쳤고 1명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CJB 김기수 기자가 전반적인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이 난 공장에선 연쇄 폭발까지 일어납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충주시 주덕읍 중원산업단지 내 접착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내뿜는 매캐한 연기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곳 공장 일대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커다란 폭발음은 인근 도심 지역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차로 와도 20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도 거기서도 저희가 전쟁 났다고 장난을 칠 정도였으니까 엄청나게 컸었죠. 공장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험물 저장소가 23기가 있습니다. 그래 직원들이 접근하기가 엄청 힘들기 때문에 소방차 고발 포차로 해서 포로 쏘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공장 근로자 49살 윤모 씨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1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350여 명의 인력과 70여 대의 장비까지 동원해 화재 발생 12시간여 만인 오늘 오후 12시 4분에 완진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공장엔 불이 쉽게 붙고 폭발력이 센 화학 물질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화재도 그곳에서 시작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 물질들을 다루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게 아닌가 경찰이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배정훈 기자입니다. 화재 직전 공장 옆 건물의 CCTV 영상입니다. 폭탄이라도 터진 듯 하늘이 번쩍하더니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앞 건물 외장재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CCTV 4대 가운데 3대는 폭발 직후 충격으로 작동이 멈춰버렸습니다. 충주 화재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장 주변에 건물 외장재 등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이곳 위험물 제조소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 부지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건물 등 30여 개 동이 전소 및 파손되었으며 2명이 일하고 있던 공장 내부 위험물 제조소에서 인화 물질을 다루다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고 그 불로 폭발이 일면서 다른 건물에까지 번진 걸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위험물 제조소에는 모두 강력한 인화성 물질로
폭발력이 강한 아세톤과 아크릴산 같은 석유류와 알코올류 등 접착제 생산을 위한 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날이 밝는 대로 공장 안에 있다 실종된 직원 수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또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모레 국립과학수사원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투견으로 많이 키우는 핏불 테리어가 남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 70대 여성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묶여 있다가 목줄을 끊고 주택가를 돌아다녔던 것으로 조사가 돼서 개 주인을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79살 강정자 씨의 집안으로 맹견이 침입한 것은 오늘 새벽 5시쯤입니다. 강 씨의 아들이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와 산책을 하려던 중 목줄 없이 배회하던 개가 갑자기 공격하면서 집 안까지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그냥 집까지 들어왔어요, 그 개가. 그래 내가 뭐 무트성에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라도 뭐 죽든 살든지 뛰니까 이게 탁 나한테 달라도 다리를 무는 거래요. 왼쪽 다리 두 곳에 4cm가량 큰 상처를 입었고 강 씨의 남편이 야구 방망이를 이용해 가까스로 맹견을 떼어냈습니다. 우리가 겁이 나가지고 겁 얼마나 떨립니까?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야구 방망이 하나 했었거든요. 그까지 때리는 기라 그랬기에 놔주는 기라 한참 있다가요. 결국 강 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은 몸 길이 70cm가량의 핏불 테리어를 현장에서 포획했습니다. 119 구조대는 이 올가미와 마취제를 이용해 맹견을 포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근의 한 주택에서 키우던 개가 스스로 목줄을 끊고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법규를 검토해 견주를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요새 태양광 발전 많이 하죠.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는 배터리를 쌓은 ESS란 저장 장치에 모아뒀다가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ESS 장치에서 계속 불이 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 발표까지 했는데도 어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설비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발전 용량 1.7메가와트시 설비가 모두 타면서 5억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정부 보급 정책으로 우후죽순 전국에 들어선 ESS 설비에 불이 난 건 2017년 8월 이후 24번째입니다. ESS 설비에 일단 불이 나면 끄기 어렵고 인근 시설에까지 옮겨 붙을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초기 진화를 해도 다시 계속 재발화되고 계속 이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진화하기 어렵습니다.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는 5달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 6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배터리 보호 체계와 운영 환경 관리가 미흡하고 통합 관리 체계도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작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가지고서 다 몰랐는데 누가 잘못했어 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고 저희가 그거 할 일은 아닌 거예요. 정부는 업체들에게 시설 점검과 보안 작업을 지시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 불난 시설도 보안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화재를 막기 위한 보안 작업이 늦어지면서 ESS 시설의 화재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서울대가 외국 학회에 같이 갔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선 3개월 정직이 어떻냐는 말이 나왔었는데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해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걸로 풀이가 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서울대가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서문학과 A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한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 2월 대자보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혐의로 A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미국 갔는데도 계속 이메일 보내시고 문자도 하시고 카톡으로도 이제 보내시고 너무 소름 돋고 이제는 스토킹으로 느껴져서 제가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안 끝날 것 같아서. 지난해 피해 접수를 받은 서울대 인권센터는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올 초 정직 3개월 권고 의견으로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피해 학생을 비롯한 서울대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A 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지난 6월 연구실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해임이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파면까지 갖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총장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A 교수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해임 처분이 확정돼 교수 신분이 박탈되는데 해임은 확정되더라도 파면과 달리 재임용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그대로 받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미군이 돌려주기로 약속한 군 기지들 조기에 반환받는 걸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이 기지들 땅을 그동안 험하게 써서 심하게 오염된 경우가 많은데 이걸 정화하는 돈을 누가 내느냐가 결정이 돼야 반환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 점에서 미국이 방위비 더 내라고 압박을 하면 맞대응 카드로 쓰려는 의도가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시 부평구의 44만 제곱미터 규모 주한미군기지 캠프마켓입니다. 2년 전 환경부 조사에서 독성물질인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된 곳입니다. 군수품 재활용센터가 있던 곳에선 일본 기준 10배 넘는 수치까지 나왔습니다. 예상 정화 비용만 773억 원. 현재로선 우리 정부가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미군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가 들던지 간에 그거는 주한미군이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미군 측이 정화 비용을 적절히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디를 얼마만큼 정화할지에 대한 합의도 아직 못했습니다. 오염 정화 책임을 두고 우리 측과 주한미군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곳을 비롯해 원주와 동두천 기지의 반환 협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용산 기지 반환을 발목 잡는 요인 중 하나도 오염 비용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환경 기지 반환할 때 특정 수준까지는 미국이 치유하고 반환해요. 미국이 약간 저자세인 부분이 있어요. 미국이 아파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해서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를. 이 때문에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큰 폭의 인상 방침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미국을 향해 우리 역시 받을 게 있다는 압박 메시지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한 우리 측 설명에도 미국이 잇따라 불만을 드러낸 데 대한 반발 성격의 대응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요청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는 좋은 관계라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오늘 일본 도쿄에서는 한국이 적인가 하는 제목으로 서명운동을 벌여온 일본의 지식인들,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 철회하고 진지하게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성혜영 특파원입니다. 도쿄 도심 YMCA 강당에 일본 지식인과 시민 300여 명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였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사실상 한국과 등을 돌리고 대결 구도의 정책을 펴는 데 대해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これはこの道を行けば我々日本国民の未来は全く暗くなり平和国家も消えてしまうという状況になって我々はどうしてもこれに反対し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 일본 지식인과 시민단체는 지난달 25일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서명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다루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서명운동입니다. 오늘까지 26만 명 넘게 이 사이트를 방문했고 서명자 수는 9,300명에 달했습니다. 응원하는 댓글도 4,000개를 넘었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이시가키 유조 도쿄대 명예교수는 2차 대전 가해국 가운데 일본만 전후 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면서 이는 확실히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請求協定で放棄されたのは個人の請求権でなくて外交法権であると. 오늘 집회에서는 많은 일본 시민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아베 정권의 보복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중단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용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아직도 핵 연료들이 식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이 열을 식히려고 부었다가 방사능에 오염된 물들이 100만 톤 넘게 쌓여 있습니다. 2년 뒤면은 더 저장할 곳이 없어질 텐데 그러면 일본 정부가 바다에 흘려버릴 거란 걱정이 많습니다. 후쿠시마 시민들, 어민들부터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유성재 특파원이 현장에 가서 만났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 마을.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다니는 국도 양편은 높은 방사능 수치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일명 귀환 곤란 구역입니다. 출입이 통제된 이 지점에서 1.5km만 더 들어가면 후쿠시마 제1원전입니다. 100만 톤을 훌쩍 넘어선 오염수도 원전 부지 안에 저장돼 있습니다. 현장의 방사선 양은 시간당 2.6 마이크로시버트. 1년을 머물 경우 연간 제한 기준치의 2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40km 정도 떨어진 어촌 항구. 9월부터 풀리는 금어기에 대비해 어선 정비가 한창이지만 주민들 걱정은 온통 오염수뿐입니다. いや反対です。そう今の段階反対です。反対です。反対の理由は何でしょう。どんだけ影響するかあるかっていうのを分かんないでしょ。で今順調に伸びてきてるから、順調に来てるからなおさら。 원전 오염수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대부분 처리하고 삼중수소만 함유하고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그러나 5년째 후쿠시마 앞바다를 추적 조사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東京電力に保管されているトリチウム水とされているものが本当にトリチウムだけなのか、ちゃんとしっかり処理されているのかっていうような情報ももっと出さないといけないですし。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사실상 어민들에게 해양 방류 결정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저장된 방사능 오염수는 하루에 300톤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홍콩의 대규모 시위 13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이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여전히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송욱 특파원 뒤에 마스크 쓴 사람도 보이는데 조금 전에 경찰하고 시민들하고 충돌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지금 저는 홍콩 완차이 지역 경찰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곳에선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송화법 반대 시위대가 2시간 전쯤에 이곳에서 가까운 정부청사 앞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했고요. 또 물대포차에 그 물에 최루액과 물감을 섞어서 쏘기도 했습니다. 그 화염병 등으로 맞서던 시위대는 이곳으로 밀려와서 지금 대치 중인 상황인데요. 경찰이 곧 이곳으로 진압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집회를 불허한 건 물론이고 집회를 계속 주도해오던 단체도 오늘은 집회를 취소를 했는데 그런데도 시민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왔다면서요? 네,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가 무산된 지 꼭 5년인 오늘 제야단체가 주최하는 시위는 취소가 됐습니다. 경찰의 불법 집회 강경 진압 엄포와 또 그다음에 시위대 핵심 인사들 체포에 나서면서 시위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됐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은 규제가 더러운 종교 집회에 나서거나 또 335로 모이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홍콩 섬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香港人其實好驚嘅，但係我哋都要走出嚟爭取返我哋應該要有嘅嘢。因為我哋唔可以俾白色恐怖嚇到，如果今日唔出嚟，可能聽日就冇機會啦。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또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 항상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곤 했는데 경찰이 온다는 얘기까지 지금 송욱 특파원이 전해줬으니까요. 좀 걱정이 됩니다, 안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네, 시위 참가자들은 당초 홍콩에 있는 중국 중앙정부 연락 판공시로 가려고 했다가 정부 청사로 방향을 바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밤이 되고 이제 밤이 깊어질수록 시위대가 정부 청사 근처가 아닌 연락 판공실 근처로 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곳은 지금 통행이 통제가 된 상황이고요. 경찰 병력도 지금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는 정부의 헬기가 지금 떠다니고 있는데요. 계속 시위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찰의 강공에도 시위대가 계속 시위에 나서면서 홍콩의 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인천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알리는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반대 측과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에 유수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광장 곳곳에서 휘날립니다. 오늘 오전부터 인천 부평역 쉼터광장 일대에서 인천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축제에는 주최 측 추산 800명의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가시와 그리고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 모두가 함께 만드는 퀴어 문화축제를 조금 주제로 해서 모두가 함께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올해도 광장 건너편에선 동성애 반대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찰 추산 2,5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동성애 반대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성윤리 무너뜨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지금 제 오른편에는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호등 하나를 사이로 두고 동성애 반대 단체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2,000명이 넘는 경력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는 기독교 단체와 보수 성향 시민 단체가 반대 집회 도중 축제 참가자들과 충돌하면서 행사가 중단됐었습니다. 올해는 경찰이 지난해보다 3배 많은 경찰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충돌 위험이 가장 높았던 마지막 거리 행진까지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이제 밤이 되면 바람이 선선하게 붑니다.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누렇게 변한 들녘에서는 가을 거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미리 벌초에 나선 사람들로 오늘 고속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소한욱 기자가 현장 모습 담아왔습니다. 바둑판 모양의 철원 평야 곳곳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콤바인이 너른 논을 가로지르며 누렇게 익은 벼이삭을 걷어들입니다. 쏟아지는 나다를 보는 농부의 마음도 절로 풍성해집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벌써 보내는 것이 아쉬운 사람들은 북한강으로 모였습니다. 수상 스키로 물줄기를 가르고 패러글라이딩으로 파란 하늘을 날아갑니다. 추석을 앞두고 천년고도 경주에선 왕릉 벌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산을 타듯 거대한 봉분에 올라 소복이 자란 잔디를 깎아냅니다. 혹시나 가파른 경사에 넘어질까 잔디 깎는 기계를 줄로 묶어당기며 여럿이 거대한 봉분 주위를 돌며 벌초합니다. 평소 차들로 막혔던 도심은 쪽빛 하늘 아래 축제마당이 됐습니다. 평소 맛보지 못했던 다른 나라 음식도 즐기고 현지 사람들도 볼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음식도 이렇게 음식이 많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퍼레이드와 공연도 감상하며 가족, 연인과 함께 추억에 남을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나와서 세계계 문화축제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추석을 10여일 앞둔 휴일, 미리 벌초에 나선 사람들과 나들이 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울 주변의 도로는 하루 종일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질 때 절에서 지내는 템플스테이 다녀올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로 템플스테이가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하시고요.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108번 절을 합니다. 이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템플스테이로 선택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나면은 예를 들면은 폭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했는데 항상 마음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차 향과 찻잔의 따뜻함, 차를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야, 이 그윽한 차향이 펜주의 마음처럼 그윽하고 아름답습니다 할 정도의 멘트 하나씩 준비하셨다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 하나. 많이 가벼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제 마음에 무거운 게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가는 것 같아서. 3박 4일 템플스테이가 실제로 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서울대병원이 최첨단 뇌신경망 검사로 확인해봤습니다.
108배 명상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절에서 그냥 쉬는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에 관여하는 내부입니다. 이곳이 활성화되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받아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절에서 쉬기만 해도 회복 탄력성 내부인은 활성화됐는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더 크게 활성화됐습니다. 일상복귀 3개월 후 다시 측정해봤더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 지수가 계속 높게 유지됐습니다. 템포를 늦추면서 조금 이렇게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을 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게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이런 템플스테이 요소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템플스테이 효과는 불교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에이스 SK 김광현과 두산의 린드블럼 선수가 나란히 출격을 했는데요. 승수 쌓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유병민 기자입니다. 네, 9년 만에 시즌 15승을 수확하며 제2의 전성기를 달리는 김광현이지만 오늘은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안타를 내주며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1회 견제 실책으로 위기를 자초했고 이영종에게 적시타를 맞아 선제 실점했습니다. 2회엔 병살로 이닝이 끝날 상황이 김성현의 실책에 원아웃 1, 2루로 둔갑했고 연속 적시타를 허용해 2점을 더 내줬습니다. 3회 김민성, 4회엔 김현수에게 또 적시타를 맞은 김광현은 SK 타선이 LG 윌슨에 막히며 패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올 시즌 3승을 거둔 삼성을 맞아 시즌 21승을 노린 다승선두 두산 린드블럼도 승수 쌓기에 실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구가 높은 가운데 이학주에게 적시타 2개를 얻어맞는 등 7회까지 석점을 내줬습니다. 3대2로 끌려가던 7회 김인태의 동점 솔로 홈런으로 린드블럼은 패전 위기를 겨우 면했습니다. 홈런 선두 키움 박병호는 NC전에서 시즌 29호 아치를 그렸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몰아치기의 달인 김세영 선수가 LPGA 투어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버디를 무려 11개나 잡아내며 단숨에 2위로 올라섰습니다. 대회 첫날 1언더파에 그쳤던 김세영은 2라운드에서는 확 달라졌습니다. 특유의 몰아치기로 버디를 11개나 잡아내며 11언더파 61타, 대회 18홀 최저타를 작성했습니다. 합계 12언더파 공동 2위로 뛰어올라 선두 해나그린을 5타 차로 추격했습니다. 박성현도 이글 2방을 앞세워 김세영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올해 LPGA 투어에서 부활을 알린 김효준은 국내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 한화 클래식 3라운드에서 5언더파 공동 3위로 도약해 3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역시 LPGA에서 뛰는 초청 선수 넬리 코다가 8언더파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 선수가 내일 라파엘 나달과 US 오픈 3회전에서 만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관중석이 큰 US 오픈의 센터 코트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US 오픈 조직위는 정현과 나달의 남자 단식 3회전 메인 코트인 아서애쉬 스타디움에 내일 두 번째 경기로 배정했습니다. 아서애쉬 스타디움은 최대 수용 관중 2만 3천 명으로 메이저 대회 메인 코트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정현과 나달은 오늘 가벼운 훈련으로 컨디션을 조절했는데 나달은 사인을 받으러 왔다가 인파에 묻혀 울음을 터뜨린 어린이 팬을 직접 달래는 자상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 1위 조코비치는 미국의 쿠드라와 2회전에서 묘기 행진을 펼치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상대의 강력한 스매싱을 받아낸 뒤 득점을 따내고 네트를 살짝 넘어온 샷은 코트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상대의 길을 꺾었습니다. 골잡이 삼총사 음바페와 카바니, 네이마르가 모두 부상으로 빠진 파리 생제르맹이 디마리아의 페널티킥과 모팅의 헤딩골로 매치를 누르고 프랑스 리그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오늘 밤엔 보르도의 황의조가 리옹을 상대로 2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보르도에서 많은 골을 넣고 더 많은 팬분들이 이제 황의조라는 선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도 세계선수권 남자 100kg 이하급에서 우승을 차지한 포르투갈의 폰세카가
유도장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신나는 댄스 세리머니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프로당구 PBA 투어 3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현준 선수의 절묘한 뱅크샷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맑은 하늘에 나들이 즐기기 좋은 날씨였는데요. 일요일인 내일은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는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우선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예상되는 비의 양이 제주 산지에는 30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고 150mm나 되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강도로 집중되겠습니다. 또 이번 비가 이후에도 길게 이어진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나마 비가 늦게 시작되는 중부지방은 내일도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광주의 낮 기온이 26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